이제 이 집은 제 거죠? 철수가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장남인 제가 상속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순옥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돈 내놔. 철수가 순옥 앞으로 다가왔어요. 큰 키에 넓은 어깨, 순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2번 다시 발붙이고 못 살 줄 알아. 순옥은 숨이 막히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들의 행패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가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잃은 순옥 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현재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순옥은 72살입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주부였죠. 남편과 함께 단독주택에서 자식들을 키우며 묵묵히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40년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일상이었죠. 남편은 과묵했지만 든든한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옥아, 오늘도 고마워. 남편이 밥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수고했어. 순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순옥은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철수는 45살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격이 거칠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얌전했죠. 키도 크고 덩치도 큰 철수였지만 아버지의 엄한 눈빛 하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디서 감히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냐. 아버지가 한마디만 하면 철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옥은 그런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성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직장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집에 와서는 툭하면 화를 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있을 때만큼은 조심스러워했죠. 철수가 언제쯤 처리될까? 순옥이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남편은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집은 20년 전에 지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순옥이 키우는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까지. 손수 가꾼 텃밭이 순옥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보, 올해 고추가 정말 잘 됐네. 남편이 마당을 보며 말했어요. 열심히 가꾼 보람이 있지. 순옥의 얼굴에 뿌듯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낡은 협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철수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 순옥은 가끔 그 사진들을 보며 옛 추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저녁이면 부부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오늘 며느리가 전화했어. 손자가 또 키가 컸대. 순옥이 말하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하지만 철수 가족과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명절이나 생일에만 얼굴을 비치고 평소에는 연락도 뜸했습니다. 특히 철수는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왔죠. 아버지, 잠깐 돈 좀 빌려주세요. 철수가 찾아와 말하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 아버지가 타이르듯 말해도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순옥은 그런 모습을 보며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뭐라 할 수도 없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게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왜 또 간섭해요? 철수가 순옥에게 소리를 지르면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있을 때는 그나마 나았어요. 철수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면 철수도 입을 다물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철수도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함부로 굴지 못했거든요. 순옥은 남편이 자신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저녁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어요. 여보, 이리 와서 이거 같이 보자. 남편이 부르는 소리에 순옥은 손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뭔데? 그렇게 재미있어? 순옥이 물었죠. 아니야,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남편의 말에 순옥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순옥은 알지 못했어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곧 끝날이라는 것을. 남편이라는 든든한 기둥이 사라지면 철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리라는 것을. 순옥아, 우리 둘이서 오래오래 살자.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순옥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마루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순옥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남편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내일도 이런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길 바랐어요. 아직은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순옥과 남편이 함께하는 마지막 고요한 밤이었죠.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옥은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남편을 위해 아침 준비를 하려던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실에서 남편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평소라면 벌써 일어나서 마당을 둘러보고 있을 시간인데. 여보. 순옥이 침실로 들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순옥의 손이 남편의 어깨에 닿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거든요. 여보, 여보. 순옥이 남편을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잠든 듯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났어요. 순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40년을 함께한 반쪽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고통 없이 평화롭게 떠났다는 말이 순옥에게는 더욱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철수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철수의 목소리에는 당황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하고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친척들 앞에서는 모범적인 아들로 변신했어요. 아버지, 제가 늦었습니다. 철수가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제가 효도를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하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어요. 철수가 평소에 아버지한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손을 벌렸다는 것을. 철수가 참 효자네. 친척들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저렇게 우는 걸 보니. 순옥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철수의 연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장례식 둘째 날 철수가 순옥 곁으로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가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든든한 기둥이 되어드릴게요. 친척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가 정말 의젓해졌네. 효자 아들 둔 순옥이가 부럽다. 순옥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로 철수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연기일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갔을 때
철수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어머니, 철수가 순옥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친척들 앞에서 보여준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거죠. 철수가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장남인 제가 상속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순옥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철수야, 무슨 말이야? 뭐가 이상해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제가 가장이잖아요. 철수의 말에는 주저함이 전혀 없었어요.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철수가 큰 짐가방들을 끌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내와 아이까지 데리고 말이에요. 어머니, 이제 저 여기서 삽니다. 철수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철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친척들한테도 약속했고요. 순옥은 당황했어요. 남편 장례를 치른 지 겨우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철수야, 너무 갑작스럽다.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갑작스러워요? 이제 이 집 주인은 저예요.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철수의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냉장고를 열어보았어요. 여기 반찬이 많네요. 마치 자기 집인 양 행동했습니다. 아이는 거실을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웠어요. 평소 조용하던 집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잠깐, 철수야. 순옥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철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뭐라고요? 철수가 순옥 앞으로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철수가 가까이 오니까 순옥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머니, 뭔 소리예요? 철수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제 거 아니에요? 순옥은 철수의 눈빛에서 소름 끼치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평소에 아버지 앞에서만 숨기던 진짜 모습이었어요. 장남인 제가 이 집을 물려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철수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모셔드리는 거고요.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철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침대에서 혼자 누워 두려움에 떨어야 했어요. 아직 순옥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악몽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순옥이 악몽에서 깨어난 것은 새벽 5시였습니다. 아니, 악몽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에 순옥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누가 텔레비전을 켜놓은 걸까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보니 철수가 소파에 다리를 쭉 뻗고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철수야, 벌써 일어났니? 순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요. 철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저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잖아요. 순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될 줄이야.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하려는데 철수의 아내가 먼저 와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고 이것저것 꺼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철수 아내가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제부터 제가 이 집 며느리니까요. 순옥은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명령조로 말하다니. 그래, 고맙다. 순옥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아직 내가 살던 집인데. 철수 아내가 순옥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그 눈빛이 매섭게 느껴졌어요.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남편이 가장이에요. 당연히 이 집도 남편 거예요. 철수 아내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기 집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그때 철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하고 있어요? 철수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자꾸 간섭하세요. 철수 아내가 불평했습니다. 철수의 눈이 순옥에게 향했어요. 어머니, 이제 좀 적응하세요. 철수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내 부인이 집안일 하는데 왜 간섭해요? 철수가 순옥 앞으로 다가왔어요. 큰 키에 넓은 어깨, 순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냥 이제 입 다물고 계세요. 순옥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자식이 이런 말을 하다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님 방도 정리해야겠어요. 철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애가 쓸 방이 필요하거든요. 뭐라고? 순옥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쓰시던 안방 말이에요. 철수 아내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이제 저희가 써야죠. 순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방은 남편과 40년을 함께 보낸 공간이었어요.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안 돼.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가 안 돼요? 철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순옥은 철수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 뒤걸음질 쳤습니다. 철수의 눈이 무섭게 번뜩였어요. 이 집 주인이 누군데 감히 안 된다고 해요. 철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순옥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철수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진정해요. 철수 아내가 말렸지만 별로 진심은 아니었어요. 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철수가 순옥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원하는 방을 쓰는 게 당연하잖아요. 철수가 안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절망했어요. 남편이 떠난 지 겨우 며칠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안방에서 나가. 철수가 명령조로 말했어요. 오늘 중으로. 철수야, 제발. 순옥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제발은 무슨 제발이에요.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해주셨다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맨날 아버지 돈으로 살았잖아요. 철수의 말이 순옥의 가슴을 찔렀어요. 순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집안을 돌보며 살았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 그날 오후 철수는 정말로 안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순옥의 옷들을 모두 작은 방으로 던져버렸어요. 여기면 되겠네. 철수가 작은 다락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차피 혼자 쓸 건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다락방은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도 잘 들지 않았어요. 순옥은 그 좁은 방에서 남편과의 추억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옷들을 만지며 순옥은 울었어요. 여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같이 갔을 텐데.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철수 아내가 상을 차렸는데 순옥 앞에만 반찬이 없었어요. 며느리야, 내 반찬은? 순옥이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철수 아내가 형식적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 같았어요. 어머니, 불평하지 마요. 철수가 끼어들었어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순옥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집에서 굶어야 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철수 가족은 안방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하지만 순옥은 좁은 다락방에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순옥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침이 와도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수가 진짜 무서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순옥은 좁은 다락방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습하고 답답한 공기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남편과 40년을 함께 보낸 안방에서 이런 곳으로 쫓겨나다니.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옥이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쿵쾅쾅. 다락방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철수가 환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요. 철수가 명령조로 말했어요. 철수야, 왜 그래? 순옥이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이제 그만 나가세요. 철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여기서도. 순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뭔 소리야? 집에서 나가라고요.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철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뭘 잘못했냐고요?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맨날 눈치 주고 간섭하고. 내가 언제 간섭했어? 순옥이 억울해서 말했어요. 어제도 내 아내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철수가 소리쳤어요. 집안일 하는데 왜 참견해요? 순옥은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밥도 제대로 안 차려줘서 한마디 한 것뿐인데. 철수가 갑자기 순옥의 짐들을 집어들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며 이불이며 마구 끌어안았습니다. 철수야, 뭐 하는 거야? 순옥이 당황해서 말렸어요.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면 제가 내보내죠. 철수가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순옥이 급히 뒤따라갔는데 철수는 이미 현관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안 돼. 순옥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철수는 순옥의 짐을 마당에 내팽개쳤습니다. 남편의 옷들, 추억이 담긴 사진들, 화장품들까지. 철수야, 제발. 순옥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이제 그만 꺼져요. 철수가 순옥을 밀어냈어요. 다신 얼굴 보기 싫으니까. 철수 아내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독립하세요. 그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야, 도와줘. 순옥이 애원했지만 철수 아내는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철수가 마지막 짐까지 던져놓고는 현관문을 쾅 닫았어요. 순옥은 찬 바람이 부는 마당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철수야, 문 열어. 순옥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웃집 불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어쩔 수 없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시려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순옥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난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근처 부동산에 찾아갔어요. 연금으로 낼 수 있는 집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으로는 반지하밖에 안 돼요. 부동산 사장이 미안하다는 듯 말했어요. 반지하라도 좋습니다. 순옥이 간신히 말했어요. 그렇게 순옥은 낡은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곳이었어요.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여보, 내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이야. 순옥이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첫날 밤, 순옥은 차가운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보일러도 제대로 안 나와서 방이 추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쾅쾅쾅.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순옥이 문을 열어보니 철수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철수야, 여기 어떻게 왔니? 순옥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제가 못 올 이유라도 있어요? 철수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철수는 순옥의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오, 반찬 좀 있네요. 철수가 김치통을 들고 나왔어요. 이거 가져갈게요. 철수야, 그럼 엄마는 뭘 먹고 살아? 순옥이 말했지만 철수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어머니는 혼자니까 많이 필요 없잖아요. 철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철수는 김치통뿐만 아니라 다른 반찬들도 가져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요리하기 귀찮대요. 순옥은 기가 막혔어요. 집에서 쫓아내놓고 이제 반찬까지 가져간다니. 철수야, 이건 너무하다. 순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가 너무해요? 철수가 화를 냈어요. 제가 어머니 보살핀 은혜도 생각하셔야죠. 순옥은 말문이 막혔어요. 자기가 철수를 키운 건데 무슨 소리인가요? 그리고 어머니. 철수가 순옥을 노려봤어요. 연금 좀 내놓으세요. 뭐라고? 순옥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연금으로 제가 생활비 보탤게요. 철수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안 돼.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돈으로 내가 살아야 해.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누가 키워줬다고 그렇게 나와요. 돈 안 주면 앞으로 얼굴 보기 싫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철수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순옥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이 좁은 곳에서 철수와 마주하니 더욱 무서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철수가 반찬통들을 들고 나갔어요. 순옥은 텅 빈 냉장고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날 밤 순옥은 라면 하나로 저녁을 때웠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국물이 짰습니다. 철수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빈 냉장고 앞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라면 한 개가 전부였는데 그것도 어제 먹어버렸습니다. 배고파. 순옥이 배를 움켜쥐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쾅.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철수가 온 걸까요? 어머니, 문 열어요. 역시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철수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연금 생각해 봤어요? 철수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철수야, 그 돈 없으면 엄마가 어떻게 살아? 순옥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살든 제 알 바 아니에요. 철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제가 생활비 보태야 하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순옥은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쫓아내놓고 이제 돈까지 달라니. 안 줄 거면 말고요. 철수가 다시 냉장고로 향했어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네. 철수가 냉장고에서 우유 한 팩을 꺼냈어요. 이것도 가져갈게요. 철수야, 그건 엄마가 먹을 거야. 순옥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철수는 우유를 들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순옥의 화장대로 갔어요. 이것들 뭐예요? 철수가 화장품들을 들고 있었어요. 내가 쓸 거야. 순옥이 말했지만 철수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써야 해요. 철수가 화장품들을 마구 집어넣었어요. 어머니는 나이도 많은데 화장품이 뭐가 필요해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화장품들은 남편이 사준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철수야, 그것만은 안 돼. 순옥이 철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뭐가 안 돼요? 철수가 순옥의 손을 뿌리쳤어요. 내가 사준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사주신 거야. 순옥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뭐요? 철수가 비웃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뭔 소용이에요.
철수는 화장품들을 모두 가방에 넣었어요. 순옥은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돈 내놔. 철수가 다시 말했어요. 안 그러면 2번 다시 발 붙이고 못 살 줄 알아. 철수가 순옥 앞으로 다가왔어요. 큰 키에 위협적인 몸짓, 순옥은 숨이 막히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철수야, 제발. 순옥이 간신히 말했어요. 제발은 무슨 제발이에요. 철수가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뭘 해주셨다고. 그 순간 순옥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그런 순옥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생각 다 했으면 연락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하지? 순옥이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려고 작은 가방을 열었는데 뭔가 단단한 것이 손에 잡혔어요. 이게 뭐지? 순옥이 그것을 꺼내봤습니다. 봉투였어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순옥은 그 봉투를 본 순간 기억이 났어요. 남편이 생전에 건네며 했던 말이 순옥아, 이걸 항상 가지고 다녀.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혹시 모르니까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서류들이 나왔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서류들도 있었어요. 순옥이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집 주인이 순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토지도 순옥 명의였어요. 이게 뭐야? 순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다시 봤어요. 은행 서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금 통장들이 모두 순옥 명의였어요. 순옥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집이 내 거였다고? 서류 맨 밑에는 남편의 편지가 있었어요. 순옥이 그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순옥이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난 거겠지. 미안해. 집과 모든 재산을 당신 명의로 해뒀어. 평생 고생한 것만큼 이제는 당신이 주인이 되어 살기를 바라. 순옥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가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순옥이 중얼거렸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철수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집이 철수 것이라고 한 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날 속였구나. 순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순옥은 밤새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명의였어요. 집도, 땅도, 예금도 모두. 그래, 이 집은 내 거였어. 순옥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해? 순옥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집을 팔고 싶습니다. 순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등기부등본은 다 준비돼 있어요.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개업소 사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파실 건가요? 네, 마음대로 보여주셔도 됩니다. 순옥이 대답했어요. 집 비밀번호도 알려드릴게요. 순옥의 입꼬리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온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어르신, 집 보러 오실 분이 계세요. 중개업소 사장의 목소리였어요. 언제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어떠세요? 사장이 말했어요. 좋습니다. 순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순옥은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철수네가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오후 2시 정각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예비 구매자와 함께 왔습니다. 중년 부부였어요. 그때 마침 철수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철수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 보러 왔습니다. 중개업소 사장이 말했어요.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 소리예요? 매물 보러 왔다니까요. 중개업소 사장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매물이 뭐예요? 철수가 소리쳤어요. 이 집 제 집이라니까요. 그때 순옥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옥이 예비 구매자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철수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왜 와요? 내 집 보여주러 왔지. 순옥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집 제 거라니까요. 중개업소 사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상 주인은 이분이세요. 사장이 순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기 등기부등본 보세요. 사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철수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명히 순옥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철수가 순옥을 노려봤어요. 내 아버지가 내 명의로 해뒀더라. 순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철수 아내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집이 어머님 거래요. 중개업소 사장이 설명했어요. 곧 매매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철수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설마 정말 파시려고요? 그럼. 순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예비 구매자가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정말 좋네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마당도 넓고 좋아. 아내가 대답했어요. 철수는 그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잠깐요. 손님, 방해하지 마세요. 중개업소 사장이 철수를 말렸어요. 이 집 못 팔아요. 철수가 소리쳤어요. 제가 여기 살고 있다고요. 등기상 주인이 파는 건데 뭔 상관이에요. 사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순옥이 예비 구매자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안방이에요. 넓고 좋네요. 구매자가 만족해했어요. 철수가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뭘 제발이야. 순옥이 철수를 쳐다봤어요. 너한테 배운 말이다. 철수는 순옥의 차가운 눈빛에 움찔했습니다. 이 집 사고 싶어요. 구매자가 말했어요. 언제까지 비워주실 수 있나요?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순옥이 대답했어요. 철수가 벌벌 떨며 말했어요.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너도 나한테 그랬잖아. 순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집에서 나가라고. 그건. 철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 순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내 반찬 가져가고, 내 화장품 가져가고. 철수 아내가 순옥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순옥이 비웃었어요. 어머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철수 아내가 울며 애원했어요. 생각 다 했어.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구매자가 중개업소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계약 언제 할 수 있어요? 내일 당장 가능해요. 사장이 대답했어요. 철수가 순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어. 순옥이 철수를 내려다봤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철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너한테서 배웠다. 순옥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꺼져. 철수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철수의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우리 어디가? 철수 아내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애 생각해서라도
내가 왜 생각해줘야 해?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날 생각해줬니? 구매자가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에요. 계약하겠어요. 중개업소 사장이 기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소로 오세요. 철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한 번은 내가 너한테 충분히 줬어. 순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맛봐라. 순옥이 등을 돌렸어요. 예비 구매자와 중개업소 사장이 나간 뒤 집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철수 아내는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내 기분을 알겠지. 그날 밤 순옥은 반지하 원룸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순옥은 부동산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중개업소 사장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순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도장이 계약서에 찍히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집이 정식으로 팔린 거였어요. 잔금은 내일 받으실 수 있어요. 구매자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시각 철수는 집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여보, 정말 어떻게 하지? 철수 아내가 울며 말했어요. 우리 갈 곳이 어디 있어? 모르겠어. 철수가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갈 곳이 없잖아. 철수 아내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철수는 몇 년 전 주식에 빠져서 모든 돈을 날렸었어요.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샀다가 결국 집까지 날려버렸거든요. 친구들한테 빌려달라고 해봤어? 철수 아내가 물었어요. 다 연락 끊었어. 철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돈 빌려달라고 하도 졸라서. 아이가 울면서 물었어요. 아빠, 우리 어디가? 철수는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로 갈 곳이 없었거든요. 여인숙이라도 가자. 철수 아내가 말했어요. 돈이 어디 있어? 철수가 절망적으로 대답했어요. 지갑에 3만 원밖에 없어. 철수 아내가 가방을 뒤져봤어요. 나도 10,000원밖에 없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순옥이 들어왔어요. 계약 끝났어. 순옥이 차갑게 말했어요.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파셨어요? 그럼. 순옥이 대답했어요. 내일 잔금 받으면 끝이야. 철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로 집을 잃게 된 거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진짜 갈 곳이 없어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순옥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철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기회? 순옥이 비웃었어요.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줬니? 철수 아내가 아이를 안고 다가왔어요. 어머님, 우리 정말 노숙자 될 것 같아요. 노숙자? 순옥이 차갑게 웃었어요. 나도 반지하에서 그런 기분 맛봤어. 어머님, 그때랑 다르잖아요. 철수 아내가 울며 말했어요. 저희는 정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순옥이 무관심하게 말했어요. 철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순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순옥이 철수를 노려봤어요. 2번 다시 발 붙이고 못 살 줄 알아라고 했지. 순옥의 목소리에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철수는 그제야 자신이 했던 말을 깨달았어요. 그 말 그대로 돌려준다.
순옥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요. 철수 아내가 절규했어요. 좋아.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도 그런 기분 맛봤으니까. 철수가 바닥에 엎드려 빌었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이미 지났어. 순옥이 등을 돌렸어요. 그때 아이가 순옥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어디서 자? 순옥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내 아빠한테 물어봐. 순옥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이가 철수를 올려다봤어요. 아빠, 우리 어디서 자?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잠잘 곳이 없었거든요. 공원에서라도 자야겠어. 철수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철수 아내가 울부짖었어요. 어떻게 애를 공원에서 재워? 순옥은 그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자업자득이라고. 내일까지 나가. 순옥이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그날 저녁 철수 가족은 짐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정말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하지? 철수 아내가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찜질방이라도 가자. 철수가 말했어요. 하루 2만 원이면 잘 수 있어. 그 돈으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어. 철수 아내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밤늦게 철수가 순옥을 찾아왔어요. 반지하 원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철수가 울며 애원했어요. 우리 길바닥에 나앉았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순옥은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애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철수가 문을 두드렸어요. 내가 날 생각해 줬니? 순옥이 방 안에서 대답했어요. 다음 날 오전, 순옥은 부동산 사무소에서 잔금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큰 돈이었습니다. 순옥은 그 돈으로 바로 새 집을 알아봤어요. 햇볕이 잘 드는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데 철수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새 찜질방에서 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철수가 다가왔어요. 얼굴이 초췌했어요. 뭐야? 순옥이 차갑게 말했어요. 정말 끝인가요? 철수가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내가 시작한 일이야. 순옥이 대답했어요. 이제 내가 맛봐라. 순옥이 철수를 지나쳐 걸어갔어요. 철수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어요. 아내와 아이까지 길거리로 내몬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옥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드디어 진짜 복수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새로운 아파트에서 평화로운 아침을 맞고 있었어요.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순옥이 남편 사진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순옥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 팔아서 얻은 돈으로 깨끗한 아파트를 샀고 남은 돈은 예금으로 넣어뒀어요. 연금과 함께 생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웃들과도 친하게 지냈어요. 순옥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같은 층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옥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됐어요. 아무도 순옥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옥이 문을 열어보니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살이 빠지고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습니다. 옷도 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옥은 철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뭐 하러 왔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와서?
순옥이 차갑게 말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철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순옥은 철수의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우리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요. 철수가 말했어요. 그래서 순옥이 무관심하게 대답했어요. 아내가 아르바이트 3개씩 해요. 철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애는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순옥의 마음 한편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순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철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순옥이 말했어요. 보기 싫어. 어머니. 철수가 애원했어요.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순옥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뭘 해주셨다고 라고 했지. 순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철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신이 했던 말이 부끄러웠거든요. 이제 내가 답해봐. 순옥이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줬는지.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죠. 철수가 간신히 말했어요. 그래.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너는 뭐라고 했지?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나한테서 집도 빼앗고 연금도 빼앗으려 했지. 순옥이 하나하나 따졌어요. 반찬도 가져가고 화장품도 가져갔지. 순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죄송해요. 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 순옥이 비웃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살았어. 순옥이 말했어요. 내 때문에. 어머니. 철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와서 우는 게 소용있니? 순옥이 차갑게 말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철수가 절규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알았어? 순옥이 물었어요. 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늦었어.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철수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어머님. 철수 아내가 다가왔어요. 순옥은 아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머님, 정말 힘들어요. 철수 아내가 울며 말했어요. 너희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순옥이 대답했어요. 애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철수 아내가 애원했어요. 내가 내 마음 생각해 줬니? 순옥이 반박했어요. 아이가 순옥을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배고파. 순옥은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내 아빠한테 해. 순옥이 차갑게 말했어요. 할머니. 아이가 다시 불렀어요. 가. 순옥이 등을 돌렸어요. 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순옥이 대답했어요. 내가 차버렸잖아.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순옥이 문을 닫으려 했어요. 어머니. 철수가 소리쳤지만 문은 닫혔습니다. 순옥은 문 뒤에서 철수 가족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철수 가족이 떠났어요. 순옥은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철수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순옥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매정한 걸까? 순옥이 남편 사진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순옥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거든요. 그날 밤 순옥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환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햇살 들어오는 새집 거실에서
더 이상 눈물 대신 승리자의 빛이 가득했어요. 이제 내 인생이야. 순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옥 씨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